네, 정청래입니다. 전당대회 하러 다니는데, 우리 당원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문대리 의원이 또 얼마나 문자를 하고 오라고 했으면, 예상보다 3배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당대표이 나오면, 각자 이러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한 20분 정도 얘기하고, 당대표 현안에 관한 것은 질의응답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누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사삼공원에 가서 4.3 우리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 국가의 이름으로 추모 선양하겠다는 글을 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주도 도민들의 그 아픔, 이거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희 집안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 얘기를 그냥 소박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성남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남매로 태어났고요.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또 10번째 남매로 태어났습니다. 10남매 10번째 남매끼리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21년 음력 10월 18일 날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상풍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1살 어린 꼬마 신랑 저희 아버지한테 대둔산을 넘어서 40리길을 걸어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연지군지 찍고 마당에서 혼례식을 올리는데 너무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코는 눈은 제대로 붙어 있는지. 그래서 맞자라다가 이렇게 봤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저하고 똑같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결혼해서 할아버지가 150평 밭 하나 줬대요. 150평 밭 하나를 가지고 1년을 먹고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어머니 말로는 보릿고개 초근 높이가 해마다 그랬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힘이 장사라서 할아버지 산에 이렇게 받지도 않았는데 물려받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 산에 가서 산에 불을 지르고 꽃갱이로 나무를 캐고 그래서 6,000평 밭을 읽었다고 합니다. 화전민 출신입니다. 저희 동네는 평지가 없습니다. 산골 오지 마을. 그래서 평지 있는 동네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8살 때 16에 시집을 와서 저희 큰형님을 낳았습니다. 39년생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금산, 신탄진, 부여, 청양, 장날에 뻥튀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86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형님은 53년생입니다. 14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애기 나서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걸을만 하면 홍역이 와서 죽고 홍역이 와서 또 죽고 꼭 돌 지나면 그렇게 홍역이 와서 아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인천에 아이를 쏴서 산으로 묻으러 갑니다. 그 아기를 묻으러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또 울었을까요? 그런데 아기를 어디다 묻었는지를 어머니는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다 그랬듯이 저희 아버지도 강제징용을
끌려갔습니다. 강제징용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일본 홋카이도 탄광에 가서 3년간 햇빛을 못 보고 석탄을 피우고 있습니다. 3년 후에 돌아왔는데 다 떨어진 신발에 다 떨어진 옷에 더 나은 푼이 없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집에 올 차비까지만 하고 딱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살아서 돌아와서 기뻐서 부득이 않고 울었다고 우리 어머니가 얘기 있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저희 동네는 대둔산 기슭 오지 산간 마을이기 때문에 빨치산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빨치산이 지배를 하는 위험천만한 생과 사를 오고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빨치산에 총 들고 와서 밥을 하라고 그러면 밥을 했고, 또 국군이 와서 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낮과 밤에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인민군들이 봤을 때 국군 편을 더 든다고 생각했는지, 그날 밤 인민군들이 아버지를 집 앞 논바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했는데 결과는 총살형이었습니다. 인민군들이 아버지를 끌고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뒷모습을 보며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거기에 가면 걸어서 나온 사람이 없고 아침 해가 밝으면 빨치산이 또 산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러 그때 가서 장례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밤 10시에 아버지가 걸어서 살인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무학, 글씨를 못 쓰는 사람입니다. 글도 못 읽고 그런데 별명은 변호사였습니다. 모르는 거 빼고 다 압니다. 정치적 판단이 매우 빠르고 정확합니다.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머니가 신발 벗지 마. 그리고 큰형님을 업고 솥단자를 이고 4km를 야간 산행을 해서 지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그런데 빨치산한테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것은 상상을 해보세요. 빨치산한테 협력자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살아 돌아왔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국군한테 죽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자수를 하러 왔다고 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남편은 목숨을 구하려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망설이지도 않고 신발도 벗지 않고 자수하러 바로 왔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면소재지 거기서 집을 구해 살겠다. 이렇게 해서 신발을 벗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자수로 인정받아서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님이 자라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전교 1등을 했다고 그러고 어제 큰형님한테 물어보니까 손가락을 5개 이렇게 펴더라고요. 5등을 했다는 건지 1등을 했다는 건지 형님한테 어제 붙었을 때 여쭤보니까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말로는 1등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를 하러 갑니다. 네, 담임 선생님이 얘는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으니 1년 동안 등록금은 본인이 내주겠다고 했대요. 담임 선생님. 근데 저희 집 가훈이 가오를 잃지 말자. 자존심을 지키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퇴를 시키고 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큰 아들이랑 학교에 가지 않고 지게를 지고 장작을 패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공부 잘하는 큰 아들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큰 아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큰 형수도 어머니 동네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어머니하고 똑같이 대둔산을 넘어서 40리를 걸어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큰 며느리가 이제 손주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제가 평소에 어머니 뭐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물어보면 항상 대답은 똑같았어요. 다 모르겠더라. 네 아버지가 손만 잡으면 애가 생기더라. 옛날에는 그랬대요. 손만 잡으면 애가 생겼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 5개월 되는 날 밤, 그날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았나 봐요. 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 며느리 늦게 5개월 후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꽃만 같더래요. 난 부끄럽기도 하고 며느리와 같이 배불러 다닐 생각을 하니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3개월 때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에 갑니다. 저를 떼려고. 그런데 이것도 생명인데 내가 죄짓는 거지 하고서 다시 돌아왔답니다. 안 뛰고. 돌아와서 며느리 배를 보니까 며느리 배가 또 남산만하게 또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면 이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5개월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형수가 해산이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애를 띄고 해산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대전인 산부인과 병원에 또 갑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뭐, 의사 선생님하고 하는 거 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생애 첫 번째 투쟁, 생존권 투쟁을 그때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머니, 두 분이 뭐 좋아서 저를 가질 때는 언제고, 뭐 이렇게 저를 때려가면 교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치유를 해요, 뱃속에서. 나를 때리지 말라고, 나아달라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애가 갑자기 뱃속에 놀기 시작합니다. 막 손짓, 발길질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떼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수술 중지.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난게 접니다. 아무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6살 때 전기도 안 들어오고 호롱불이 돼서 어머니가 웬일인지 독학으로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머리가 좀 좋은 편이고 외할아버지가 혼자 선생님이었는데 옛날 말로 아이고 기집애가 무슨 공부냐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먼발치에서 쓰지는 못하고 천장을 띄었답니다. 쓰지는 못하고 알천다지 뭐 이거 있잖아요. 거리안도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맨 뒤가 뭐죠? 야자 하여튼 뭐 그런 걸로 다 외웠대요. 동공선수까지 띄었대요. 우리 어머니 말로는. 근데 글씨를 못 쓰는 분인데 갑자기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제가 7살 되던 해 다 띄었어요. 1년 해서. 그러더니 저보고 이제 또 가르치겠다고 어머니가. 오른쪽 클리트에서 가나다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8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서 제가 한글을 다 깨우쳤습니다. 천재 소년이었어요. 신동이 갔다고. 그리고 숫자 1부터 만까지 읽고 쓰고 의미도 알고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도 다 하고 갔어요. 제가.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그걸 어머니 1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러더니 웬일인지 국민교육원장을 꼭 외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쓰고 외우고.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국민교육원장을 외웠는지. 그래서 그때 외웠던 국민교육원장을 지금도 잊지 않고 제가 혀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민족 종의 역사적 사명을 끼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주상에 따라 어를 어울려 살려하는 사명이고 받고 인류 공인이 가졌다. 이에 우리 나라 돌아갔죠. 교육에 이끌어납니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을 한국과 기술 배우고 있으며 다원제 박수 안 쳐요? 이게 왜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신동이 입학했다고. 그 담임선생님이 이름 쓸 줄 알아 손들어. 그래서 손들어서 이름 쓰라 해서 정청래 백목을 칠판 딱 썼더니 너 반장!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반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반장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6학년 누나들이 청소해주면 반장은 남아서 책벌상을 일직선으로 맞추고 뒤에다가 햇님, 구름, 우산을 붙이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오면 우산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다른 애들은 일찍까지 노는데 나는 1시간 늦게 가니까. 그래서 제가 최초로 여름방학 때 학예 정계 구상에 들어갑니다. 반장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2학기 첫날 가면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를 하는데 제가 그걸 거부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빨리 일어나서 반장 인사하라고 조례 시간에 그 순간 제가 딱 일어나서 손을 딱 들고 지금 이 순간 반장님을 사퇴한다. 반장님 사퇴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지지 않고 곧바로 나오더라고요. 너는 미성년자라 자기 결정권이 없다. 어떤 것이야? 그래서 밭에 일하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반장 사퇴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감나무 가지를 꺼내가지고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죽일 듯이 막 저를 잡으려고 막 뛰어가지고 우리 마을 뒷동산 산에 숨었어요. 그 산소가 있는데 그 잔디 같은 데서 깜짝 엎드려가지고 몸을 숙이고 숨었습니다. 해가 저도 안 들어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부르러 다니는 거예요. 청래야 밥 먹으러 와라. 안 가요. 청래야 밥 먹으러 와라. 안 가요. 요새 계속 못 가요. 청래야 밥 먹으러 와라. 안 가요. 그런데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어디 가서 밥 먹어라. 안 가요. 근데 아버지가 둘이 이제 가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래요. 아이고 청래야 그래 밥도 안 된다. 어디 가서 밥 먹어라. 그래서 믿고 딱 갔어요. 근데 형이 손을 딱 잡더니 야 이러면서 누구 말고 한다고 그만두냐고 절대 안 한다고. 그래서 제 생애 또 최초의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안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밥 한 끼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안 먹으니까 알았다 학교 가자. 그래서 교무실에 손잡고 가서 우리 막내 반장 사퇴 선언을 어머니로서 허가합니다. 그래서 반장을 제가 안 했습니다. 근데 2학년 때부터 또 반장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는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 목표입니다. 근데 어찌어찌해서 제가 그 산골 오지 마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거예요. 동네에서 완전히 그냥 떴어요, 우리 집안이.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말을 길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주위에서 아이고 청년은 서울대 간대야. 우리 동네에서 다 서울대 간대 아닌가. 아휴 걔 어른들도 떠들고 다 알았어. 걔가 국민교육원을 한다 이런 거 하기로 해요. 그럴 줄 알았어. 어떤 내가 동네 사람들 부러움을 한껏 받고 있을 때 제가 학교 가서 학생운동을 해서 안기고 수배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경찰 안기고 직원들이 저희 동네로 쳐들어갑니다. 저 잡으러 갔다고. 그래서 온 동네를 다 들쑤시고 다닙니다. 숨어 있냐고 잡으러 갔다고. 그러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양이뜸 그 막내 서울대 가서 그 집안 걱정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냥 끝났어 이제 빨간 눈으로 취직도 못하고 뭐 할지 몰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배받았을 때 소파에서 중학생이 자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온돌방에 지지고 자려고 후배 자취방에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안기고 뿌락지에 뒤를 밟히고 비행을 당해서 새벽 1시에 잡혔습니다. 잡혀갔는데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알아야 되겠기에 복고 자문을 열고 어디를 밖을 보니까 뒤에서 누군가 당수로 고개를 쳤는데 고개가 뚝 떨어져가지고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혁뒤를 탁 풀습니다. 근데 4명이 앞뒤로 저를 허리춤을 잡고 2층 양탄자가 깔려있는 호텔로 올라갔어요. 을지로에 있는 어느 호텔인데 지금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수돗물을 콸콸콸콸 틀어요. 그리고 물고문 하겠다는 식으로.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당했잖아요. 그리고 옷을 다 벗깁니다. 그래서 팬티바람으로 눈은 수건으로 가리고 그리고 두 손은 결박하고 그리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4시간 동안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눈 뜨고 맞는 것도 그런데 눈 감고 맞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공포입니다.
그래서 발길질로 이마를 차면 뒤로 발라다 넘어져서 쫙 미끄러져서 머리를 벽에 찍고, 이쪽에서 치면 이쪽으로 쓸어가서 벽을 찍고, 4시간을 두드러 맞으면서 밀려서 머리를 벽을 4시간 동안 찧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가 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때 저의 다짐을 제가 지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프다고 울지 않기. 그만 때리라고 빌지 않기. 또 때리라고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방 가운데에 앉아있기. 이거를 4시간 동안 정했습니다. 네 시간을 때리더니 저한테 그래요. 조국 통일도 좋지만 먹어가면서 해라.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때리지를 말고 이렇게 하든가. 제가 지금은 1m 75에 74kg. 대한민국 60세 남성의 표준 스탠다드 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기성복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여성어머니들이 아이고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의원님 완전히 어떤 옷이든 다 맞아요. 근데 그때는 52kg 나왔어요. 못 먹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허리가 25였어요. 눈만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징역을 석 달간 사는데 그때 광주 청문회 5.18 청문회 백담사 전두환 보내할 때 그때입니다. 노태우 정권 위기에 학생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서 석 달 징역 살고 인천 누나 아파트에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 뉴스 보고. 그래서 아파트 문을 열고 어머니 좋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6.25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저한테 했어요. 신발 벗지 말거라. 아니 징역을 살고 나는데 신발을 벗지 말래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더니 쟁반에 생두부 2모를 들고 와서 이걸 먹어야 된다. 한 번은 먹었는데요. 2번째 힘듭니다. 문제는 두부 연거푸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입을 벌려가지고 이걸 감개트리고 다 시키더라고요. 그 이유는 두부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어머니 기준으로 2번 다시 감옥 가지 마라. 그래서 두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부를 다 입에 넣더니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근데 저는 또 불효자식이 1년 후에 미 대사관저 정보농성으로 또 징역을 갑니다. 진압을 당하다가 방패로 머리를 찍혀서 10바늘을 꿰맸습니다. 저는 단식 투쟁은 가능한 삭발 투쟁은 불가능합니다. 머리 빠꾸는 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압박 공개로 미이라처럼 감고 MBC 뉴스데스크 이런 데 나와요. 우리 둘째 형수님이 충격받을까봐 시골에 가서 텔레비를 일주일 동안 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촉이 좋잖아요. 추석 때도 안 오고 설 때도 안 오니까 설날 둘째 며느리 앉혀놓고 너 이실 짓고 해라. 몇 달 전에 너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막내가 뭔 일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수님이 어머니 사실은 막내 도련님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제가 징역을 살아도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옥중투쟁위원장을 2년간 역임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는 사람은 국사변호사를 합니다. 무성이 합니다. 그럼 제가 항소유소 탄원서를 2년 동안 한 100명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목포 교도소에 살 때는 기결수들인데요. 제일 걱정이 뭐냐면 마누라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겁니다. 올 날짜에 면회가 안 오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올 때쯤 되는데 편지가 안 오면 또 신문을 접해요. 여기 혹시 교도소에 계신 분이 있으면 꼭 편지 쓰세요. 사람 말려 죽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냥 그분들이 편지가 오면 직업정성으로 편지를 써야 되는데 글이 좀 부족하니까 저한테 와서 연애편지 대피를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2년 동안 여자 30명하고 연애했습니다. 인생을 다 듣고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볼펜으로 쓴 거는 답장을 볼 수 있는데 사인펜으로 쓴 글씨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서 글씨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둘이 그 햇빛에 비치면서 이 도대체 뭔 글자냐 하면서 연애 편지를 대필 때가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기억나는 편지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신발라서 연필로 꾸벅꾸벅 썼는데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집에 안 들어와. 3일 동안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 아빠 언제 나와? 이거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 아빠가 벽에 머리를 막 찢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쭉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집에 가면 되겠더라고요. 안성시인지 안산시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10km 정도 떨어지는데 버스 몇 번 타고 버스 내려서 어디를 걸어서 파란 대물집에 들어가라. 그렇게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편지가 다시 왔어요.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있다고. 그래서 걔가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런 사연, 깊은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많은 인생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옥중투쟁위원장을 하니까 서울구치소장이 옥중투쟁위원장 어머니가 시골에서 면회를 왔다고 특별 면회를 시켰습니다. 특혜를 받았습니다. 손을 잡고 1시간 동안 면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55분간 울기만 하셔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쓴 게 뭐가 있냐면요. 밖에 없어요. 너무 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어머니 5분 남았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내야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나 간다. 이 말씀만 남기고 부엌과 앞마당을 힘없이 비춰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뒤돌아보면 인사를 드리려고 서 있는데 철창문을 딱 잡고 잠깐 생각하더니 그냥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2년 징역이 확정돼서 목포교수로 이감을 갔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몇 달 있다가 4살 많은 형이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너 오고 나면 결혼식 올리려는데 2년은 못 기다리겠다. 결혼식을 올리겠다 하면서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나는 구속되어 있어서 해방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형은 또 하필이면 결혼식장을 수원 해방교회에서 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추신 어머니가 못 걸으신다. 매일같이 걷게 해달라고 우신다. 너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다. 알고 봤더니 저 면회한 3일 후에 도라지 밭에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을 나가니까 어머니가 잘 살고 왔냐 그러더니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이고 막내야 부천에 있는 할례교회 기도원에 가면 아침배기도 다른 박제를 하고 너무 봉사도 안경 안 끼고 뻔히 세상을 벗단다. 내가 꼭 가자는 건 아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을 갔습니다. 가서 하루에 5번 예배를 보고 거기는 말기암 환자 50명이 티오로 와 있습니다. 오늘 1명이 죽어나가면 내일 1명이 들어옵니다. 오늘 2명이 죽으면 내일 2명이 들어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어머니한테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암환자 50명을 대회장까지 100m를 케어했습니다. 식판봉사도 했습니다. 예배를 5번 보는데 빈 시간에는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운동장 고르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암환자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봉사하니 저를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고마워하는 표시는 본인이 밥을 먹는 숟가락으로 밥 한 숟가락을 저한테 입에다 넣어주는 거였습니다. 그거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교양이 있으셔서 소리는 안 들으시고 저를 눈을 마주치면 그거 먹지 말라고 지금으로 내 눈이 마주쳐요. 근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받아 먹어요. 그리고 어머니 식판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막 꼬집고 난리가 나요. 어머니 암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 나쁜 기운이 네 몸에 들어가. 그렇게 한 달을 살았더니 못 자고 잘 못 먹고 잠은 2시간 이상 잠은 적이 없습니다. 몸이 11kg가 빠졌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들라쳐놓고 나 살자고
너 말려주리겠다. 나는 안 걸어도 좋다. 집에 가자. 그리고 한 번도 그 이후로 걷게 해달라는 말씀을 안 하신 우리 어머니. 장병이 효자 없다고 둘째 형과 첫째 형, 우리 큰형수, 형수가 기간이 있잖아요. 옮겨 다니는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토닥토닥 싸우는 소리를 옆방에서 듣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같이 그 소리를 듣다가 너무 민망하고 별 면목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울면서 서대전역까지 걸어가서 서울로 그냥 올라오면서 내가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내가 모실 텐데 그것도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은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1박 2일 내려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분을 좋아했어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이제 안 들어가도 된다. 막내가 왔으니까. 그리고 1박 2일 동안 제가 어머니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또 어머니 옷도 입혀드리고 또 수건물로 짜서 어머니 몸을 다 닦아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 중에서 어머니 몸 닦아 본 경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내야 오래 못 버틸 것 같으니까 빨리 내려와라. 임종을 못 보는 게 불효잖아요. 그래서 서울 마포에서 대전까지 1시간 10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저를 기다리든지 눈꺼풀을 떨면서 뜨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는데 어머니가 좌우로 한 번, 아래 위로 한 번 제 눈동자를 보시고 정면으로 저하고 눈동자와 눈동자가 마주친 상태에서 눈 뜨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 그러면 박순분 이렇게 씁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것도 그리고 그 과정도 그리고 앞으로 지향하는 것도 우리 어머니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 7월 13일에 대한민국은 한국 현대사 고비고비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내고 견디신 박순분 어머니 같은 수많은 어머니들 그리고 정해일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들 그리고 정흥래 우리 큰형님 같은 큰형님들 그리고 진짜 없는 집에 와서 고생하다가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큰형수님 김유순 큰 며느리 같은 며느리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은 나라 이런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그 취급을 받고 살았을 텐데 얼마나 꿈에도 독립국가를 꿈꿨을까요? 6.25 전쟁 때 인민군에게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얼마나 그립고 꿈꿨을까요? 그날을 학교 자퇴시키고 지게지고 나무 바로 장작배로 산으로 올라간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칠 수 있고 삼시세끼는 굶지 않는 경제적으로는 좀 풍요로운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안나에다 낳은 막내 아들 서울로 대학 보냈더니 수배당하고 감옥 가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우리 어머니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어머니들의 꿈, 수많은 아버지들의 꿈, 수많은 큰형수, 큰형님들의 꿈 그것을 제가 한번 해보고자 사실은 정치를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제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면서 한 발 한 발 실수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제 서재에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영정 때 썼던 사진을 네 분을 모셔놓고 문안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저는 코 위는 어머니를 닮았고요. 코 아래 밑에 턱까지는 아버지를 50대 50으로 닮았습니다. 제 눈을 보면 우리 어머니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입을 보면 아버지의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제 아들은 저를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요.
저는 반바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그걸 못 느끼시고 그러실 수 있지만 제가 눈빛을 곱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말도 사실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서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제가 공천 탈락 컷오프 됐을 때도 제가 트위터에 썼는데 진짜 제 마음이었어요. 공천 탈락했고 그럴 일이 당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이 사실 알면 슬퍼하실까. 그래서 어머니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진 앞에 와서, 아버지 사진 앞에 와서 물었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도 탈당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저 원래 탈당할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그리고 총선 공천 떨어진 사람이 공천 받은 사람 지원 유세를 97군데를 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당대표에 나가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1년차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너무 세게 하지 마라. 제가 강력한 개혁 당대표 꼽고,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추석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전쟁에서도 이기려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은 왜 전당대회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만 되냐고요. 1년에 한 번쯤은 당원 축제의 날을 만들어서 상암 경기장 같은 데 한 10만 명 당원들이 모여서 콘서트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승환 대통령은 올지는 모르지만 임명도 추천하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는 유재석에게 한번 맡겨보고,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당원 대상, 당원 최우수상, 국회의원 대상, 국회의원 최우수상 이렇게 KBS 연기 대상 연말에 시작하듯이 그런 걸 하겠습니다. 네. 말하다 보면 제가 말이 길어져요. 우리 어머니가 너는 너무 말이 길다. 말을 짧게 하고 오늘도 어머니 말씀을 못 지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히스토리 여러분들 재밌고 유쾌하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당원이 말한다, 당원에게 듣는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